우리 고장 역사 문화 탐방 경남 어디까지 가봤니? 오늘은 합천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합천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영상 테마파크 많이 얘기하실 텐데요. 영상 테마파크도 물론 좋지만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합천은 그 면적이 서울의 1.5배라고 하는데요. 그 어마어마한 크기만큼 둘러볼 곳도 무척 많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합천 속으로 가보실까요? 출발! 수려한 자연 환경으로 이름나 있는 합천. 물이 맑고 경치가 아름다운 데다가 곳곳에 문화유적과 볼거리, 놀거리가 가득하다고 하는데요. 합천에서는 과연 어떤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장경판전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예. 선생님, 이 해인사 장경판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어떤 가치를 인정받은 건가요? 팔만대장경을 모시는 정각 이거 자체가 이제 문화유산으로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됐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조선 초기 건물로 가장 오래된 것 가운데 하나인데 아주 이제 장경판전을 보관하기에 최적화된 그 구조를 갖고 있죠. 팔만대장경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엔 해인사 건물들을 하나하나씩 봐야 할 차례죠. 그런데 보통 절에서는 대웅전을 중심 건물로 치는데 해인사는 조금 다르다고 해요. 과연 어떤 점이 다를까요? 보통 우리가 절에 가면 가장 큰 건물이 대웅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해인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대적광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부를 모신다고 그럽니다. 그 비로자나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각을 대적광전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아주 아담한 전각 앞에 왔는데요. 뒤편에 보이는 그림이 부처님이 아니라 어떤 여성이 그려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가야산 산신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산 산신령이 대가야 이제 건국 신화에서는 정견모주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하죠. 이제 천신 아비가하고 이제 감흥을 해가지고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은 가야산 여기 이제 고령 일대에서 대가야를 건국을 하고 작은 아들은 저 김해에 가가지고 가락국을 건국했다. 이런 이제 건국 신화가 최치원이 적어 놓은 글에 나옵니다. 이제 그 신화의 주인공. 다음으로 찾은 곳은 성철 스님이 잠들어 있는 부도탑입니다. 우리가 보는 부도탑과는 조금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부도 앞에 왔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던 부도와는 좀 모양이 다릅니다. 마치 그 현대 미술 같기도 하고요. 예, 굳이 이야기하자면 원은 하늘을 상징을 하고 네모난 저 모양은 땅을 상징하고 하니까 또 온 천하를 다 아우러는 이런 것까지 나름대로 담았죠. 그런 것까지 담으면서 현대적인 모양으로까지 이제 나타냈으니까 나름대로 진짜 50년 뒤에 100년 뒤에 가서 볼 때는 20세기 말 그때를 대표하는 어떤 불교 문화재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 흔적만 남아있지만 초라하지 않고 오히려 빛이 나는 장소. 바로 황매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영암사지입니다. 이곳에 있는 조각이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희는 이번에는 영암사지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선생님, 예. 여기가 폐사지라고 해서 좀 초라할 줄 알았는데 예. 이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위용이 느껴지는 대단하죠. 넓은 절터네요. 예, 그렇죠. 예. 그 이제 폐사지라 그러면은 좀 쓸쓸하다든지 이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화사하고 빛나고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 이 절터 자체가 아주 그 잘 잡혀 있는 데다가 뒤에 배경이 맞아요. 지금은 조금 흐려서 그러는데 햇살이 내리쬐면 밝게 빛나는 바위가 딱 배경을 받쳐주고 있어서 훨씬 그런 그 뭐랄까 밝은 느낌, 온화한 느낌 이런 걸 주고 있습니다. 영암사는 멋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곳인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 제대로 둘러보려면은 2시간도 모자라는 데죠. 여기는 이제 서금당터에 왔는데요. 여기는 거북이가 2마리 있습니다. 저쪽 거북이 이제 목도 이제 쭉 뻗었고 그래서 이제 씩씩하고 자신감 있어 보인다
이런 이유로 더 멋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제 양쪽 시기를 보자면은 이쪽이 조금 이런 시기에 만들어졌고 이쪽이 조금 늦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새겨진 조각들, 이거를 보면은 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쪽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 더 뚜렷하고 더 섬세하고 더 다양하거든요. 그것만 한번 확인을 하시면은 여기서는 재밌게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합천 역사문화탐방, 저희는 이번에는 용암서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이곳에서는 박영주 선생님과 함께 역사탐방을 즐겨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용암서원에 왔는데요. 저희가 서원에서는 교육과 제사의 기능을 한다고 배웠잖아요. 그럼 이곳은 어떤 분을 모시는 곳인가요? 예, 여기는 조선시대의 유학자인 남명조식 선생을 모시던 곳입니다. 저희가 보통 남명조식하면 인근의 산청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합천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예요? 예, 합천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또 장년이 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강학을 이룬 곳도 바로 이 합천이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조식 선생 하면 단성소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지금 여기 용암소원 앞에 단성소에 관한 내용이 지금 큰 돌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단성소는 평생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묻혀 살았던 남명 조식 선생이 나라에서 내린 벼슬을 사양하면서 임금에게 올린 상소문인데요. 강직한 선비 정신을 끝까지 지킨 남명 조식 선생의 혼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한 채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즉, 이 단성소는 예. 그야말로 진짜 실제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저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 당시 정치 현실, 사회 현실에서 왕에게 정말 직언을 한 거죠. 남명 조식 선생의 선비 정신을 느껴본 후 이동한 장소는요, 용암서원 앞에 자리한 뇌룡정입니다.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용의 기상이 담겨 있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은 박영주 선생님께 들어봐야겠죠? 선생님, 용암서원 앞에 뇌룡정으로 옮겼는데요. 여긴 지금 양쪽 기둥에 글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현판이 뇌룡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 뇌룡, 이건 우레 뇌자에 용용자잖아요. 저것이 이제 원문이 여기 이제 실려 있는 기둥에 붙어 있는데요. 저기서부터 보면은 네. 시거 이룡견 여기에 연무 이뢰성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자에 나오는 글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대략 보면 이렇게 죽은 듯이 이렇게 엎드려 있다가 용처럼 어느 때가 되면 용처럼 탁 나타나고 임진왜란은 묘하게도 조식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딱 20년 후에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영남 곳곳에서 의병을 일으켜서 왜적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조식 선생이 가르친 이 내룡정의 얘기처럼 네. 묵묵히 있다가 때가 돼서 일어나는 거죠. 그걸 행동으로 보였죠. 생전에는 조정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고 또 사후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하신 그렇죠. 멋진 선비를 저희가 예, 만나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합천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재미있는 합천의 역사 속에 푹 빠져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도 합천에 오셔서 합천의 역사 문화 즐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한국의 대표 사찰인 해인사, 그리고 자랑스러운 국보 8만대장 경판과 영암사지, 남명 조식 선생의 생가를 찾아봤던 합천 역사탐방. 곳곳에 스며있는 사람과 역사 이야기를 한가득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